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훈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평양 시민들을 향해 연설한 역사상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서 두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또 그들이 접근 방식이 천양지차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통령 누구일까요? 2013년 11월 19일 날 몽골 대통령이죠. 차이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을 때 바로 북한의 사상 내준 교육 그리고 통치의 학문적 중심지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찾아서 그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한 분의 대통령은 얼마 전 릉나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향해서 연설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연설하는 그 대통령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궁금증과 기대와 그들의 아마 귀는 쫑긋하고 쏠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던졌던 이 두 대통령의 이야기는 평양 시민들에게 오래오래 남아있겠죠. 또 그들이 의식 속에 전혀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평양을 찾아 연설한 이 두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연설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시민들 향한 그 연설이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온 세계가 여기에 감동을 했고 집중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왜? 맞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주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평양 시민들에게 보낼까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또 기대도 했죠. 물론 연설은 아주 무난했고 아주 화려한 수식어와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듣기에는 나르시시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5년 전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찾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연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 대통령이 5년 전에 한 연설인데 이 연설은 한 15분 정도 아주 긴 연설이었습니다. 5천공 29글자에 단어수만 해도 1235단어였습니다. 이 문장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전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가장 이 몽골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향해서 그들이 내성을 깨우치고 그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인간의 귀중함과 자유에 대해서 불을 토하듯 했던 그 영상과 연설문에 대해서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영원한 힘이다.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자, 교수,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달하고자 한다.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해 몽골이 애교 정책 및 몽골과 북한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 몽골이 국내 정치의 몇몇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몽골 애교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몽골의 애교와 국내 정치는 전체론적이며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몽골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로서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개방정책을 추구한다. 몽골은 근본적인 인권,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권리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자유의 힘을 믿는다. 자유는 모든 개인 남녀에게 주어진 자산이다. 자유는 모든 인간이 자신이 발전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게 하며
이는 인간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구하려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만 한다. 다른 사람이 선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달콤할지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자신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몽골 사람들은 말한다.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영원한 힘이다. 1990년 몽골은 유리창 한 조각도 깨뜨리지 않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정치와 경제체제의 개혁을 동시에 이뤄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 몽골이 국내 총생산에서 민간 부분은 10%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80%가 넘는다. 이로 보아 자유사회는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기 이전에 살아나가기 위한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자유를 강화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자유사회에서 병폐와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은 대단히 귀찮고도 일상적인 일이다. 오늘날 몽골은 사법개혁에 결연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패는 국가 발전의 치명적인 방해 요소이다. 몽골은 부패에 일말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는 결점을 감추지 않는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외부에 모두 공개된다. 자유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동시에 그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이다. 자유와 열린 사회로 나가는 도정은 그 자체로 배움의 과정이다. 나 역시 배우고 있는 중이다. 나는 목재 집안에서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가르칠 것도 설교할 것도 없다. 그저 실수로부터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할 뿐이다. 오늘날 몽골은 많은 도전과 쉽지 않은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정책은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해지고 있다. 몽골은 한 개인의 생명권을 최고의 가치로서 소중히 여긴다. 2009년 6월부터 몽골은 사형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사형제도의 폐지를 실시할 것이다. 21년 전에 몽골은 비핵화 지대임을 공언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서면상으로 몽골이 비핵국 지위를 승인했다. 몽골은 정치, 경제 그리고 경제적 방법으로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늘날 몽골은 193개의 유엔 회원국들 중 173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해 여러분들 앞에서 몽골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몽골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연설할 기회를 갖게 돼서 흥분되고 기쁘다. 나는 어떤 국가에서든지 자신이 보고인, 대학가, 학자, 교수, 학생 및 청소년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북한이 청소년들과 만나고 북한이 앞날을 볼 수 있었던 이번 방북의 기회를 따스한 속에서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했기 때문에 길지 않은 연설이었죠. 글자 수로서는 한 1300자 되는데요. 단어 수로서는 301 단어더라고요. 일단은 영상과 함께 연설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분열과
자주통일이 미래를 앞당기고자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 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고자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이 두 대통령이 그 평양 시민들에게 던진 그 메시지를 좀 요약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bek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몽골 애교와 정치의 전체적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뜻깊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몽골이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북한 당국이 연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하고 기분 나빠서 김정은은 나가지 않고 몽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아까 보셨지만은 자유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자유의 힘을 믿는다. 자유는 모든 개인 남녀에게 주어진 자산이다. 그러면서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영원한 힘이다. 정말 그 마디마디들이 그걸 듣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아마 흠칫흠칫 놀랐을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해도 무방 괜찮을까? 저런 이야기 하고 나면 저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견결히 비난을 하였고, 비핵국지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핵이 없어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배운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대통령의 연설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들어보셨지만은 아주 뜨거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당일날에 합의서까지 서로 주고받았던 5차 남북정상회담의 취지와 결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에 대한 아주 극찬을 내려놓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김정은이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서 그 화면도 나왔죠. 아주 가슴 뭉클해 하고 있는 바로 그 단락인데요.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도록 북한이 그냥 뒀을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연설하시죠? 아니면 연설문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검토하고 난 그런 연설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7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70년 내에 처음으로 북한의 평양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이렇게 북한 정권에 대한 찬사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찬미로만 이루어져야 될까? 물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평양 시민들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도 호소합니다. 두 대통령의 내용을 참 우리가 비교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좀 더 하고 왔어야 될 그런 이야기와 그런 주제와 그런 메시지가 없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한 연설이고 역사적인 연설이고 또 북한 당국이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나올까 이 귀를 정말 쫑긋 세우고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었겠지만은 저는 평양 시민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45년간을 그 폭정과 그 학정 아래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요. 정말 우리 대통령이 명연설이었다면 어떤 연설이었을까? 물론 그 북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5차 남북 정상회담이 취지와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동신문 보셨죠? 노동신문에서 나온 그리고 중앙텔레비전이 뉴스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남한 국민들이 보았던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그 구석구석 갈피갈피까지 다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두 장의 사진, 그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게 풀어놓은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그런 글밖에 읽을 수 없죠. 김정은의 육성 한마디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 도대체 두 대통령이 모여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야, 대한민국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도 잘 사는 동토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는가? 아까 그 몽골 대통령이 한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리고 보리밥도 못 먹은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새마을운동하고 온 국민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경제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출 경제로 발전시키고 또 자유화를 실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만 벗어나면 평양공화국이 아닌 북한에 2천만이 살고 있는 그런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이란 말이죠. 다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참상을 알고 있다면 그런 화려한 그런 수식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평양을 찬미할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 허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 있죠. 어떤 식일까요? 바로 직관적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느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궁핍해진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근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몇십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도 종당에는 포기하고 체제를 전환하고 새로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온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이야기를 말 못하겠으면 애둘러서라도 이야기했어야죠. 그래 평양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핵무기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불벼락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조공을 바칠 것이고 우리는 뭐 그냥 앉아서 그 갖다 주는 인도주의 물자 지원 물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뚱땅거리며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 알베르토 도르스 대통령이 만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생활의 삶에 귀중한 것인지 우리 인류 이상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 독자 폭정을 직설적으로 뭐 비유 못하면 우화라도 이해해가지고 뭘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인 줄은 압니다. 네, 알아요.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나 또 그리고 윤봉길 의사처럼 정말 내 몸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한테 속고 있는 그리고 뭔가 눈 싸매고 귀 싸매고 모든 걸 싸매고 오직 우물 안에서 수령만세만 부리고 김일성 교회에 완전히 몰입돼 살고 있는 평양 주민들한테 내가 이것만은 전달해 준 것만 해도 내가 역사에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체포할까요? 북한이? 마이크를 끄겠죠. 그 자체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바가 많을까요? 그처럼 그 소중한 기회를 좀 대통령께서 각오하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더라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온 남한 국민들이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다라고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 사람들과 마지막은 김정은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걸 우상화에 도움 준 그런 복합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충심으로 뭐 찬사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이 이야기할 때 우리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20만 이상의 정치범들이 개돼지처럼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끊임없는 처형과 처벌과 학살을 통해서 무수한 인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서방에서는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고 그냥 당국의 폭정과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상이 좀 머리에 또 올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평양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혹독한 그 인간 이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과 위문과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간에 두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와 우리가 인식, 그 체제의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에 있어서 그냥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그들을 뭐 도닥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정말 독한 마음, 아주 악마 같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냥이가 양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사례도 없고요.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벌떡 놀라서 소스라쳐 놀라도록
그렇게 뭔가 자국은 줘야 되고, 우리 보통의 친구 사이에서도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뭐 쭉 가다 보면 상대에게 막 기분도 나쁘고 어떤 때는 불편한 거 있지만 그것도 말 안 하고 혼자 꾹꾹 참고 그냥 미소 짓고 좋은 얘기만 한다면 그 친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관계가 좀 서먹서먹 하더라도 야, 이런 건 고쳐야 돼. 이거 틀렸어. 난 이렇게 생각해. 뭔가 이야기해줘야 관계가 개선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엔 처음이었지만 다음에 가신다면 그럼 우리 대통령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작심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 해서 남북관계는 그냥 비행한 걸 그냥 발라맞추고 그냥 추앙하고 정말 해야 될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빙빙 애돌다가 죽고만 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될까요?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나쁜 메시지를 던진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주공원들과 지금도 실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가고 거기 가서 가혹한 폭정을 누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굶기는 김정은에게 너 잘한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너무 제가 막 역증나고 가증스럽고 막 부회통이 나가지고 제가 이젠 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정상회담 또 남북관계의 진전이 얼마나 힘들고 그 거래가 쉽지 않은지 대충으로 알 뿐이지 잘 모르는 저로서 함부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는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원칙도 제대로 정하고 그런 반칙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그리고 잘못 갈 때에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먼 길을 갈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착실하게 가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먼 길을 가야 된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